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사교육비로 얼마나 썼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통계청과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조사는 이번에 전국 초중고 약 3천여 학급을 대상으로 결과 조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규모 면에서 보면 전수조사가 아니죠. 초중고등학교 3천여 학급을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랑은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교육부와 통계청처럼 전문성이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샘플 조사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3천여 학급을 대상으로만 한 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 3천여 학급이 어떤 정도 규모냐라고 보시면 서울시만 해도 2024년에 3만 9천 개 학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차지하는 인구가 전국의 5분의 1 정도라고 보게 된다면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아주 큰 샘플, 통계적으로는 물론 유의하지만 아주 큰 샘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급에 30명씩 꽉꽉 채워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30명 되는 학급도 적지만 한 9만 명 정도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교육 기본 통계를 보니까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작년에 513만 명이 있으니까 513만 명 중에 약 8, 9만 명의 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교육비 총액은 2023년에 27.1조 원에서 29.2조 원으로 약 2.1조 원, 2조 1천억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3.2조 원, 중학교가 7.8, 고등학교가 8.1. 초등학교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는 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개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 조사하면 초등학교가 전체 금액은 많아 보이게 됩니다. 증가폭을 보게 되면 중학교에서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2007년 조사부터 쭉 나열을 해보면 2007년에도 이미 20조를 돌파를 했고 중간에 10조대로 떨어진 적이 있고 다시 증가를 많이 해서 29조대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돈이긴 하지만 2007년으로 봤을 때 그때도 이미 20조를 돌파했는데 이 정도를 보인다면 높긴 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집값이나 이 기간 동안 집값은 3배가 넘은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집값에 비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교육 참여율, 주당 참여 시간 이런 걸 좀 보게 되면 학생들 중에 조사한 학생들 중에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초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는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하는 곳이 달라서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초등학교가 참여율이 높은 것은 반복적으로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학원은 사실은 보육 기능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 전까지 좀 돌봐주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023년에 비해서 주당 참여 시간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사교육비를 받는 애가 있고 안 받는 애도 있는데 받는 애 안 받는 학생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1인당 월 47.4만 원 요 정도가 지금 들고 있고요. 근데 받는 학생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만 평균을 내보면 1인당 59.2만 원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실리적인 거죠. 왜? 우리 아이를 학원 보내면 이제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평균 59.2만 원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게 되면 이건 전체 학생 다니는 애 안 다니는 애 다 평균 낸 거고 이제 참여 학생만 이제 드러내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교육비가 학년이 갈수록 증가를 하죠. 계속 증가의 모습을 좀 보이고 대체로 그다음에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더 증가했고 고등학교가 이제
중학교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는데 1학년 때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2, 3학년은 약간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 나는 학원 좀 안 다니고 자기주도 학습하겠다. 뭐 잘하는 애들 중에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지금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1학년이 정점 가장 높은 소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뒤로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 중, 고 뒤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체 사교육비에 쓴 돈은 2000년도에 20조 원 정도, 2024년도에 29조 원 정도가 됐지만 학생 수도 계속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체 규모보다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면 1인당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그 증가율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2007년에는 1인당 사교육비가 22.2만 원 정도 들었었다면 작년에는 다니는 애 안 다니는 애 다 평균 내보면 47.4만 원. 그래서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은 20조에서 29조 원으로 늘어났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과목 및 학년별 이런 추이를 좀 보게 되면요. 우리는 현재 지금 영어 과목에 온 국민이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밌게도 증가폭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는 월등하게 영어 애들 많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다 계속 영어가 가장 높은 사교육 비용을 보여주고 있고 수학은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영어를 역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어를 역전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가 되게 되면 계속 이제 그 수학 과목이 참여 학생 중에는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영어 유치원이다 하면서 영어에 대한 막그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현실적으로 학교 공부는 입시는 특히 수학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고 또 따라가기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영어 중심의 사교육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은 입시가 가까울수록은 수학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예체능 및 취미 교양 뭐 이런 것들은 하는 학생들이 있고 안 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참여 학생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입시 때문인지 실기 입시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체능 관련된 사교육비가 하는 학생들은 이런 일반 교과목보다는 훨씬 더 높은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예체능은 돈이 참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라나 대학에서도 좀 실기를 좀 줄이고 학교 안의 활동으로 학생들을 뽑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우리 국민들은 어릴수록 영어에 신경을 쓰다가 중학교 기점으로 수학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입시 문제에 있어서는 예체능에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여하는 게 지금 사교육비 투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픈 얘기긴 하지만 가구 소득 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참여율을 보게 되면 일단 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를 많이 시키고 있는 거죠.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소득이 낮으면 사교육비도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돈이 많으면 더 많은 학원비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뭐냐면요.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을 쓰는 거면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소득에. 근데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쓰는 거라면 소득의 20%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역시 사교육비도 소득이 낮을수록 굉장히 가계에는 큰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 사교육비 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맞벌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사교육 참여율도 가장 높고 그리고 사교육비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둘 다 밖에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학원은 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약간 보육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집들은 학원을 믿고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서 공부까지 같이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도 높고 사교육비도 많이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보고서 말미에는 초, 중,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험 조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241명 요 학생들, 영유아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돈을 쓰는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노란 글씨로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이건 미승인 통계다, 시험 조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미승인 통계다, 해석의 유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교육부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식 통계로 잡히게 되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시험 조사 그래서 계속 이거는 공식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교육부와 통계청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시험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국공립 유치원 이런데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집들은 개인이 따로 학원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영어 유치원이 되는 거죠.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월 154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고등학생들 중에도 우리 많이 쓰는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에 2배가 넘는 비용을 영유아 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영어 유치원 다니는 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공식 통계로 나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모들이 영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영어에 대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공교육의 시스템은 더 발전되지 못하는가? 굳이 온 국민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써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공교육 시스템을 물론 많이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더 혁신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꾸며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제 영상에 몇 번 나왔지만 이게 1인당 생애주기 적자 곡선이죠. 부모가 흑자인 시기에 적자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의 그 경제력이 이쪽에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쓴다라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노후를 땡겨다 쓰는 일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용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약간의 음모론이 있습니다. 어떤 음모론이냐? 2007년에도 20조 원이었던 사교육비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2024년, 20년이 지나고 29조 원, 여전히 20조 원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7년에 서울시 집값하고 2024년에 서울시 집값을 비교하면 아마 3배 이상 뛴 지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교육비도 부담이 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주거 비용도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주택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이건 뭐 공공이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주거 아파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높이려고만 노력을 하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또 본인도 투자의 대상으로 가치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지 사교육비 못지않게 이런 거주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부모들의 노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와 거주비의 이중고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온 국민이 둘로 나눠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 과연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통계청과 교육부의 발표로 본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실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